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네, 먼저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함께 팔로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그런데 오늘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조금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FOMC 이사록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오주의 강세 흐름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 같은데요. 한 해 동안 진행될 이 신약기술 개발 흐름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비만 관련주들이 지금 임상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일라이릴리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주인데요. FDA 허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 상위 5위까지 이 바이오 관련 상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이 계속될지 지금 바로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 찾아보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작년 말에도 그랬고요. 올 연초 시작하자마자 국내 증시 올해 가장 좀 좋을 것이다 펼쳐지는 업종, 바이오 업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첫날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잘 틀이 잡혀져 있고 호재만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 떨어지면서 바이오주에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올 한 해 이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 업종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요정이라고 불리는 분을 오늘 전격적으로 모셨습니다. 유튜버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요정이라는 별명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안 써요? 이거 지나간 네. 거예요? 요즘엔 뭔가요, 그럼? 근데 그냥 다 리버 형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형이요? 네. 요정하고? 네, 형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자, 바이오 형, 네, 우리 강하나 연구원인데요. 일단 지나간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역시 바이오였었죠. 점검 좀 하고 우리 또 올해 전망 가보도록 할까요? 그동안에 한번 상황 한번 볼까요? 일단 뭐 12월 네. 제일 좋았던 섹터가 바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12월이 항상 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 지수가 좋았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 사실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 크게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제부터 오늘 바이오텍들 지수는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 제약주들은 또 좋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형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여전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금보다 심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12월부터 M&A와 라이선스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나간 거긴 하지만요. 지난 최근 1개월간의 수익률 보면 진짜 여러분 압도적이죠.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이거 투자할 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부터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특히 올해의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가 좋기도 하고 약간 걸리는 게 오늘 각 증권사별로 뭐 어떤 업종 좋아요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이오 업종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좀 있어 보니까 그럴 때 걔가 잘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강하나 연구원님 올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뭐 본인의 분석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작년에도 헬스케어가 잘 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죠? 근데 안 좋았죠. 네. 뭐 금리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텍이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몫했을 텐데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기보다는 그만큼 3년간 쉬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는 연구개발이 중심이고 신약개발이 바이오의 꽃인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안 사면 안 돼라는 물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온 거죠. 올해 좀 주요 센터장들의 증시 전망을 좀 보면은 다 바이오가 다 걸쳐 있는데 우리 강한혜 연구원님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기도 할 텐데 매크로로 좀 놓고 보면은요. 네. 금리 하락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보면 떨어질 때보다 저금리 때가 바이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한 번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고금리가 너무 길게 유지가 되었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개발이 꽃인데 신약 개발을 쉴 수는 없어요. 그 어떤 바이오 회사든 헬스케어 기업이든 연구 개발을 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만 자신들의 특허 만료를 앞둔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됐을 때 바로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쉬기에는 빅파마들도 무리가 있을 것이고 재료가 훨씬 많네요. 지금 그렇죠. 넘쳐나네요. 이제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제 아시겠지만 뭐 학회들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미팅을 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질 못하거나 혹은 임상 진전 혹은 미팅 진전이 생각보다 되지 않았어요. 다 고팠구나, 쉽게 말해서. 다 뭐 2년, 3년 동안 그게 너무 부진하니까 올해는 나도 할래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부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뭐 큰 국내 증시 핫 이슈부터 보죠. 곧 나오게 되겠죠. 셀트리온 합병 이슈인데 이걸 이제 좋게들 보는데 왜 좋은지도 좀 부탁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저는 약간 좀 걱정도 있거든요. 그 한번 좋은 점 또 걱정되는 점 함께 우리 연구원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점이라고 꼽는 건 이제 회계 이슈가 이제 없어진다. 분식회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근본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연구개발부터 신약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공급까지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미국에서 직접 판매 제도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져야만 했어요. 여태까지는 미국의 파트너사를 갖추고 파트너사가 팔아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자체 개발부터 신약 승인, 출시까지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또 램시마 SC라는 신약이 출시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 상승이 좀 기대되는 점.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두 기업이 합쳐졌을 때 그냥 단순 계산으로 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계산으로 더하기를 하기에는 내부 거래가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반영됐을 시 조금은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상장 직후, 그러니까 합병 신주 상장 직후에는 조금 하락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실적이 정말 점프업 해주는 걸 보여줘야 그때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기 수급 이벤트는 신주 상장이 마무리되고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 점인데요. 앞서 좋은 점이 이제 회계장부 클리어해지고 그동안 이중 계산됐던 거 하나로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도 되고요. M&A 이슈도 이제 더 붙고 좋을 텐데 제가 좀 주식을 해보니까 약간 좀 이중 계산이 되더라도 덩치가 커 보이는 게 주가에 좀 좋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이게 합쳐지면서도 쪼그라들 것 같은데. 옛날에 녹시자 랩셀이랑 녹시자 셀도 이제 GC셀로 합병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사례가 있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그래도 합병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맞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는 신약 승인도 받는 기업이고 앞으로 직접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예 좀 시가총액이 플러스 된 것보다는 줄더라도 네. 좀 덩치 키우기는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좀 돈이 생겼잖아요. 네. 아시아 태평양 프라이머리 케어에 대한 그 매각을 매각, 했기 때문에 돈이 생겼고 그 2천억 원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그런 기술을 인수하거나 혹은 파이프라인을 인수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투자 전략을 굳이 따진다면 일단 합병 이후에는 뭐 재료 소멸 약간 수급 네. 꼬일 때 좀 보시다가 이렇게 하는 접근하는 것도 그렇죠. 네. 어쨌든 램시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신약 승인은 됐지만 보험 얘기가 좀 그거까지. 나와줘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더 뛸 수는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 이슈 한번 봤고요. 두 번째 또 봐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이슈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준비되어 있는데 뭔가 지금 하기는 하죠. 이번에 발표 이슈도 있고 맞습니다. 뭔가 있죠. 삼성바이오직스는 근데 매년 JP모건 헬스케어 메인 트랙에서 메인 발표를 트랙이죠. 합니다. 네. 8년 동안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대장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네.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CDMO 기업들, 글로벌 탑티어 CDMO 기업들이 작년 내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상향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이 기업만 지금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밸류인 거예요. PER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50배, 60배 이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 번 더 100만 원대를 가기 위해서는 육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 혹은 이제 해외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성이 매우 큰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ADC 기반의 항암제 수주가 한번 오게 된다면 그때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 오케이 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너무 좋은 회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ADC 치료제들의 수주를 받아와라가 지금은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컨퍼런스의 메인 트랙 여기에서 뭐 깜짝이라든가 뭐 어떤 이슈는 공장 얘기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대는 해도 돼요? 6공장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작년에도 이제 5공장 얘기를 해줬었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봤을 때 6공장에 대한 미리 보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바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헬스케어 메인 트랙 보고 엑시트하냐, 지금부터 뭐 사야 되냐, 뭐 미리 팔아야 되냐 여러 가지 있다면은 우리 연구님께서는 어떤 전략,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사실 삼성바이오틱스를 뭐 지금 팔고 말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삼성바이오틱스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전략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수주를 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좀 크지 않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 딱 그 정도인 거지 뭐 JP모건 헬스케어로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오셨으니까 해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엑스코프리. 뇌전증에. 어쨌든 SK 바이오팜이 후보 물질 단계부터 신약 승인까지 해낸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SK 바이오팜이 오늘 많이 빠졌죠. 맞아요. 오늘 꽤 진짜 급락이었죠. 6, 7% 빠졌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의 처방수 추이를 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엑스코프리가 SK바이오팜의 주 영업이익을 좀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데 지금 처방수 추이는 매우 잘 올라오고 있고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4분기죠. 2023년 4분기는 무조건 흑자 전환으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때는 좀 하락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다만 올해는 흑자 전환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엑스코프리 마진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왜냐면 이게 자체 개발한 신약들은 네. 마진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엑스코프리가 지금처럼 올라와 준다면 올해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엑스코프리 다음에는 그럼 뭐냐라는 얘기도 많은데 사실 엑스코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뇌전증 파이프라인이에요. 혹은 뇌암도 있긴 합니다만 초기 네. 파이프라인이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은 엑스코프리 처방서 보고 업데이트 받는 게 제일 좋고 방사성 의약품도 요즘에 핫한데요. 네. 방사성 의약품 원료를 SK바이오팜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원료로 만약에 파트너십이나 이런 수주를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업사이드도 전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좀 덩치가 있는 뭐 제약바이오, 큰 틀에서 범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호주가 있잖아요. 네. 셀트리온도 있겠고 나는 네. 뭐 삼바야 또 나는 HLB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이 엑스코플인데 네. 이 엑스코플이 하나만 믿고 따라 붙어도 될까요? 여기에서의 뭐 점유율 커지고 이런 그러니까 그 원재료로도 SK바이오팜에 대한 선호도 뭐 추경 매수 뭐 매수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가치가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신약 승인을 받은 것 중 이 정도의 매출을 보여준 약이 일단 없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엑스코프리도 적응증 확장 그리고 일본과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매출 상승에 좀 크게 기여를 했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얘네가 카리스마메이트라는 뇌전증 약제가 하나 더 있어요. 소화기기 뇌전증 예. 약제인 카리스마메이트가 있는데 카리스마메이트도 올해 임상 3상이 끝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신약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뇌전증에 대한 영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테니 그에 따른 시너지는 확실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 바로 분석인데 유한양에 하나 더 보고 짧게 보고 갈까요? 예, 유한양에 알겠습니다. 갖고 오셨으니까. 네. 유한양행도 어쨌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를 하기 네. 때문에 봐야 되는데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많이 맥라자. 좋아졌죠. 네, 네. 그리고 레이저티닙, 네. 맥라자가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고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출시를 네. 앞두고 있는데 FDA와 EMA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를 하게 되면 마일스톤을 1,000억 원 이상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이 올해는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얀센, J&J가 레이저티닙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중에서도 매출 5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받는다면 유한양이 또한 지금은 좀 좋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표로 저희가 저 JP모건 헬스케어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네. 앞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저희 이제 바이오 요정에서 바이오 형님으로 거듭난 강나 연구원님은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